네, 이번에는 과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북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 한국의 여기자, 1920년에서 1980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여기자 하면 시대를 앞서가는 아주 소신 있고 당찬 여성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저자인 김은주 논설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의 여기자 어떤 내용의 책인지 우선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일제 강점기부터 유신 시대까지 그 대표적인 여기자 9분의 생애와 기자 활동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위인전은 아니고요. 네. 시대 구분을 일제 강점기 초기, 그다음에 후기, 그다음에 해방 전국, 한국 전쟁, 자유당 정권, 박정희 대통령 집권 초기 유신 시대로 나눠서 그 해당 여기자가 쓴 기사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모습을 조명해 보고자 했습니다. 네.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언론계에서 30년 가까이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히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평소 언론사, 언론의 역사, 특히 초창기 언론 상황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요. 네. 관련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여기자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네. 언론학 관계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언론 유관단체에서 언론인 열전이나 이런 단행본이나 연재하는 그런 걸 펴낸 적은 있는데 거기도 여기자들은 한두 명 끼어 있는 정도고 그나마도 또 에피소드 중심의 그런 단편적인 그런 소개에만 그치고 있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록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기자가 1920년에 매일신보에 입사한 이각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는 202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여기자가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여기자들의 그 역사를 정리한 책이 나와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같은 여성으로서 이런 책이 나온 게 굉장히 반갑게 더 예, 예. 느껴지네요. 그런데 거의 100년 전에 활약하던 여기자부터 모두 9명의 네. 생애의 기사를 모두 수집하고 분석하는 예. 일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우선 그분들이 쓴 기사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 기사들이 거의 100년 전 기사들인데 네. 국립중앙도서관에 영인본이나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일부가 남아 있어요. 네. 일부가 보존돼 있는데 그나마도 빠진 부분이 많고 또 남아 있다고 해도 그 상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넣어서 검색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장 한 장 그걸 다 보면서 찾아내는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분들의 생애나 기자 시절 활동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쓴 저서들 또 기고문이라든지 이런 글들을 다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과 관련된 기사들 또 단행본이나 논문 이런 것들을 또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의 유족이라든지 지인들 찾아서 인터뷰를 했고 마지막 세 분은 직접 본인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시대별로 우리나라 이 여기자들의 정체성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요? 예,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처음에 1920년대 여기자들은 저는 그분들을 성각 여기자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당시로는 드물게 서구식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인데 이 사람들은 봉건 사회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들을 깨우고 해방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의 그런 기자직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고 독립운동도 했고 사회운동도 했고 또 여성운동가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좌우익을 막론하고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여기자 이각경하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최초의 여기자 최은희 또 동아일보 최초의 여기자 허정숙이 이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30년대 들어서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일제 압박이 심해지면서 사회운동이나 여성운동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의 상업주의가 좀 심화됐고요. 그러면서 성각자 성격의 여기자들은 사라지고 문인 여기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문인들이었는데
이분들은 그 기자직을 무슨 지사적 이런 걸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자기네들의 그 문학 활동에 유리한 직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노천명이나 소설가 장덕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산업화 시기에 들어서면서 여기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여기자들도 여러 분야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충량, 정광모, 이영희, 권영자를 전후 부흥기 여기자들로 묶었습니다. 네. 특히 여성들이 활동하기는 정말 힘든 시기였을 예, 텐데 예, 그렇죠. 지금 잠깐만 말씀을 들어도 정말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많은 공을 쏟은 작업인이만큼 이 9명의 여기자에 관한 그런 애정도 좀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특히나 좀 인상에 남는 예. 분이 있다면 그 소개해 주시죠. 사실 9분 모두가 다들 너무 훌륭하셔서요. 네. 누구를 선택하기가 참 힘든데 진짜 한 분 한 분이 각자 그 평전을 써도 될 만큼 극적인 생애를 사셨어요. 네. 근데 굳이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저는 그 정충량 그분한테 참 애정이 가더라고요. 이분은 1916년생인데 이화여전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고 전업주부로 사셨어요. 황해도에 사셨는데 해방 후에 월남을 해서 할 수 없이 그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직업을 선택한 경우였어요. 네. 근데 학창 시절에 기자가 꿈이었는데 이루지는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해방 후에 결국 1948년 돼서 경향신문의 문화부 기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한국전쟁으로 피난을 가면서 경향신문 그만뒀고요. 그러다가 1956년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연합신문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 연합신문에 입사해서 논설위원으로 일하다 연합신문이 폐간되면서 언론계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이화여대 교수도 하시고 또 숙명여중고 교장 선생님도 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논설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분이 남긴 글들을 보면은 참 그 시절 그 배운 여성으로서 그 책임감을 갖고 다른 여성들의 그 권익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이분이 노력했는지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가보안법 관련 사설이나 아니면 보사부 그 분여국 폐지 반대하는 그런 사설이라든지 아니면 전쟁 미망인 문제 또 여성의 사회활동, 법적 권리, 여성 교육 등을 다룬 그 글들을 보면은 지금 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읽어도 공감이 갈 그런 정도의 글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뭐 상사와 좀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도 소신을 지켜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글을 써내고 그런 꿋꿋한 그런 태도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혹시 저자로서 이 네. 책을 권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기자직에 관심이 있는 그 여학생들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현재 그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는 여기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과연 기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자의 역사라고 해서 꼭 그 저널리즘 쪽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그 한국 여성사, 여성운동사 측면에서도 이 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좀 권하고 싶고요. 또 그 한국의 그 근대사 형성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 근대사 연구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앞으로 다른 책에 집필 계획도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 작업을 좀 보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각 개인별로 좀 상세한 정보를 더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빠진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도 추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그 문인 기자들에 대한 그런 글을 좀 써보고 싶습니다. 네, 시대별로 활약했던 이 여기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기자를 꿈꾸는 여성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